복닥거리는 지난 연말, 누구보다 분주하게 보낸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경찰관. 연말이면 난리통 같은 유흥가를 문지방 달트로 오가야 합니다. 오줌 물렀대. 술통. 포켓몬 당했으니까. 여기 음식점이나. 운수 나쁜 날은 취객들의 욕설에도 감수해야 하고요. 이렇게 한 차례 푸닥거리가 끝나고 나면 노경환 씨가 꼭 찾는 게 있습니다. 담배. 그는 그것을 20년 지기 친구라고 부르죠. 젊은 애들 패싸움 같은 거, 이런 거 뭐 주지자 소란. 접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특히 요거도 먹고 난 다음에는 담배 한 대 쭉 빨죠. 야근이 끝나고 입안 칼칼할 때면 아내가 끓여준 떡국 한 그릇이 아침으로 제격입니다. 한 그릇 뚝딱 해치우고 나면 또 잊지 않고 담배 한 대를 뽑아 뭅니다. 또 담배야? 어? 왜? 담배 끊는다면서. 응. 응? 맨날 끊는다면서 왜 안 피우고 아주 맨날 피우고 그래. 아내의 목소리가 날카롭습니다. 피우면서 왜 펴? 응? 밥 먹었으니까 한 대 피고. 아 냄새 싫어. 아. 예. 달력으로 한번 해놓은 거 한번 보세요. 지난 한 해 달력 속 곳곳에 금연이란 두 글자가 써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 날도 그러고 제사 지내고도 그러고 조카 결혼할 때도 그러고 한 10분도 넘을걸요 아마. 왜 좋아요, 담배가? 심심할 때 친구가 되니까요.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 친구를 향한 애정과 의리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연 바람이 불면서 대한민국 대표 중년 노경환 씨도 위기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끊어야 돼? 충격받으려고 그러지 또? 야, 용환이 담배 안 피지. 끊었지, 꽤 끊었지. 용환이가 지금 나라 폈었는데 얘가 하나 둘 애연가들이 줄면서 뭔가 모를 열등감까지도 느껴집니다. 중계 안 피하나 하는데 끊었어. 근데 우리가 끊었잖아. 그러니까 참 결단력이 없는 거지 뭐. 하여튼 조만간에 빨리 끊어야죠. 그만해야죠. 나하고 같이 끊을래? 그래 한번 하자. 끊을래? 아 이거 나 어디서 작심삼일 되는 거 아니야? 작심삼일? 아 이제 구중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부터 끊어야 돼. 그래. 형님 약속하는 거야? 그래. 작심삼일 되는 거야? 아니야. 확실해? 확실하게. 그럼 담배 있는 건 어떡하고? 저금을 끄 피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금연을 결심했습니다. 틈만 나면 노래에 매달리는 은정 씨는 올해로 20살이 된 가수 지망생입니다. 걷지 못할 만큼 힘에 겨워와도 은정 씨에게도 인생의 큰 장벽 하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살입니다. 아휴, 이 뚱뚱한 여자는 정말 나갔고 나중에 살 빠지면은 김하중처럼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고 싶은 마음에 걸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숙녀의 몸무게를 얘기하는 건 좀 실례겠지만 은정 씨의 몸무게는 96kg. 2년 안에 40kg을 빼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네요. 팔뚝이 코끼리 팔뚝. 코끼리 팔뚝. 아 이게 배예요? 네. 저도 있고 애 낳은 아줌마 배. 어린 시절 은정 씨는 예쁘고 날씬했습니다. 살이 찌기 시작한 건 중학교 때부터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 왜 어떤 면? 내가 큰 딸인데 못 해줬잖아요.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 하니까 쌀을 빨리 빼갖고 돈 벌었으면 좋겠어. 그녀의 생활 습관을 관찰해 보니 은정 씨는 하루 종일 시쳇말로 시체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살 때문에 취학도 취업도 지금은 접어든 상태. 몸이 무거우니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안 움직이니 살은 더 찌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자, 이제 어디 가려고요? 점심 먹으러 가요. 아이고 추워라. 점심이? 네. 어디로? 여기. 여기. 뜨거워. 오랜만에 산책을 나왔다 싶더니 은정 씨가 찾은 점심 메뉴는 어묵이었습니다. 식사 대용이라고 하지만 먹는 양이 꽤 많네요. 참으려고 하다가 막 먹어 그냥. 막 아무 생각 머릿속엔 생각이 없는데 그냥 막 먹어. 일단 돈만 쥐어졌다 하면 먹으니까. 그 먹고 나면 어때? 먹고 나면 아이씨 미쳤네. 내가 진짜 많이 먹었다 막 이런 거. 금연을 결심한 노경환 씨가 동네 공원 공중 화장실에 들어섰습니다. 화장실에서 맥주 마시기라. 이 낯선 행동은 여러 차례 치러온 그만의 금연 세레모니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행동 하나하나가 의식을 치르는 것 마냥 진지합니다. 담배 끊으신다면서요? 예. 이거 하나만 딱 버리고 끊어버릴까. 그게 마지막 담배인가요? 네, 마지막 달. 이게 마지막 라스트 시가리. 금연 결단식의 마지막은 가지고 있는 담배를 탈탈 털어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입니다. 그것도 곱게 버리면 유혹이 될까봐 사정없이 분질러 버리며 의지를 다집니다. 다음 날 그가 흡연 아지트에 서 있습니다. 심심한 건지 허전한 건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진짜 땅나서 심심하신가? 예, 아 담배 피고 텔레비전 그만 보고 그냥 이 방에 가서 공부 좀 해. 금연을 시작하면 노경환 씨는 늘 이렇게 가족들에게 엄한 시비를 겁니다. 왜? 당신 빨리 할 일 해. 그것도 시들해지면 방구들을 쥐고 텔레비전만 멍하니 보고 있습니다. 뭔가를 찾아서 헤매요. 그걸 잊어버리려고 막 찾아서 헤매죠. 뭐라도 집에 아니면은 막 안 그러면 빨래도 하고 안 그러면 방청소도 하고 내 책 정리도 하고. 몇 시간 후 노경환 씨가 많이 지쳐 보이네요. 말수도 줄었습니다. 많이 힘드세요? 뭐가 제일 생각이 나요? 금연 셋째 날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노경환 씨가 공원에서 운동을 하네요. 이제야 원기를 찾았나 싶었는데 이런 이를 어쩌죠? 담배꽁초를 주었습니다. 금세 포기하더니 이번엔 또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안돼. 아저씨 죄송한데요. 담배 한 대 빌릴 수 있어요? 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담배를 피면서 가는 사람을 발견하고는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만 것입니다. 그때 대충신. 아 괜히 빌렸는데 미안한데.
다시 한 대를 피자마자 후회가 밀려들지만 이미 사흘 공든 탑이 무너지고 난 뒤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3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담배는 전형적으로 작심삼일이에요. 1월 1일 날 담배 끊으면 3일까지 전날은 집에서 쉬죠. 그 다음에 이틀까지는 뭐 어떻게 버텨요. 그 다음에 3일까지 되고 1월 4일쯤 되면 이제 실패하는 사람이 속출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금단 증상이 한 3일쯤 되면 제일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약간 떨어지기 시작해서 보통 한 달 정도까지 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3일에서 일주일 요 때가 제일 견디기 어려운 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3일만 버티면 우리가 한 30%는 성공했다고 본다. 금연은 니코틴이란 중독 물질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작심삼일은 엄청난 습관의 힘 때문입니다. 습관은 어떤 생각이나 자극에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일종의 전용 회로입니다. 다시 말해 생각과 행동을 연결시킨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면 폭식을 하고 혹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곧바로 담배를 피워 무는 것은 이미 반복을 통해 익숙해진 습관 때문입니다. 도로도 막 많이 쓰는 길은 우리가 점점 더 발달이 되고 넓어지지만 쓰지 않는 도로, 철로는 없어지죠. 그거나 똑같습니다. 우리 뇌도 잘 쓰는 회로는 더 치밀해지면서 더 두터워져요. 그리고 쓰지 않는 회로는 점차적으로 이것이 사라져서 나중에는 없어집니다. 새로운 습관을 세우기 위해 은정 씨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체지방률. 은정 씨의 체지방률이 정상 체중 여성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우리 황은정님은 언제부터 체중이 늘기 시작하셨나요? 중학교 때요. 중학교 때. 그때 체지방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체중의 거의 몸무게의 절반이 기름이에요. 먹는 음식의 종류만 조금만 바꾸면 그렇죠.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한 달에 4-5kg도 감량이 가능합니다. 하시는 동안에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니 식습관 바꾸는 일부터 해야겠죠. 바나나는 하나 정도 드시게 되면은 100칼로리 정도 섭취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뭐 하나 정도를 드시면 다른 과일은 제한을 하는 걸로 하셔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은정 씨가 결의를 다집니다. 음식물 넣고 집안 곳곳에 숨겨둔 간식거리를 없애는 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무언가 나쁜 습관을 버리는 데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까워요? 아깝다 못해서 새 건데 미안해. 병원 처방에 따라 새끼 식사는 정확한 시간에 먹어야 하고 200kcal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전혀 새로운 식단을 마주한 은정 씨. 표정이 썩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은정 씨의 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습관이라는 자동화 시스템을 차단했을 때의 변화를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변화가 나타난 건 스트레스 지수.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다이어트 셋째 날, 은정 씨도 노경환 씨와 마찬가지로 많이 지쳐 보입니다. 죽을 것 같아 진짜. 지금 뭐가 이렇게 생겼나요? 치킨. 치킨이요? 응. 먹고 싶어요? 뇌의 변화를 살펴보니 첫날에 비교해 스트레스 정도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높아질 경우 힘이 들어 곧바로 포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습관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정신적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무의식에 저장된 지침에 따라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는 것이 습관입니다. 무언가 무의식을 억압하는 자극이 오면 뇌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게다가 습관을 바꾸기 위해 스트레스를 풀 방편까지 막아버리니 결국은 힘이 들어 작심삼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And to eat a lot of lettuce and celery and all of those things that we think of as diet foods, it feels like you have to exercise a huge amount of willpower, and eventually you get tired, and you just get tired of exercising that amount with willpower. So people often do what we, go off their diets. 다이어트 사흘째 되던 날 밤, 은정 씨가 친구와 생전 안 하던 약속을 만들어 시내에 나왔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너무 좋아서. 저거 봐라, 도너츠 같다, 도너츠. 나는 먹을 거로밖에 안 보이니? 뭐든지 먹을 것으로 보이는 은정 씨. 다이어트를 할 때는 피해야 할 술집에 들어섰습니다. 모듬회랑요, 골뱅이 소면이랑요, 모듬 전골, 과일 야채, 치즈 불닭하고요. 그리고 술. 그렇게 많이 시켜서 다 먹을 수 있으세요? 제가 먹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누가 드시는데요? 예. 과연 굳은 의지 하나로 음식의 유혹을 넘길 수 있을까요? 아우, 야, 죽겠다. 와, 죽겠다. 여기에 온 것부터 어쩌면 은정 씨는 무너질 듯이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응? 맛있니?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많이 먹어, 연진아. 견디는 모습이 애달기까지 한데요.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 침이 양쪽으로 이렇게 고여 있는데, 정말 여기가 지옥이구나. 한 시간째 안주 고문을 당하던 은정 씨. 앞에 평소에 제일 좋아하던 골뱅이 국수 무침 요리가 나왔습니다. 몰라. 맛있잖아, 어떻게. 결국 은정 씨가 젓가락을 들고 맙니다. 몰라, 이씨. 한 번 음식물이 들어가니 이젠 자제가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결국 은정 씨도 괴물 같은 작심삼일 앞에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지금 마음으로는 좀 믿기가 힘들어. 제 자신을 믿기가 힘들어. 믿으려고 해도 그때 몇 분 몇 시간 그때뿐이지, 그 다음날에 또 다시 다짐을 해야 돼. 그래서 습관이 중요하고 중독이 그토록 무섭다고 하나요? 중독과 비만의 문제가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미국에서는 중독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고 합니다. Peel, right? So, well, this is a good one. It's called Meditation for Beginners. The actual chairperson. 지금까지 문제 해결을 중독 성분을 중독자로부터 분리시키는 데 집중했었다면 최근의 경향은 심리적인 치료를 통하여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면을 통한 중독 치유입니다. 올해 24살인 흡연자 칼라도 이제 금연을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장난으로 피기 시작한 것이 중독의 굴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I smoke 2 boxes a day of Marlboro Lights. Do you want to quit smoking? Yeah, I do. It's not healthy. I made a New Year resolution that by 2008 I'm done with this. 그녀가 찾아간 곳은 뉴욕의 한 최면 센터. 그녀 안에 있는 억압이 무엇인지를 찾는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So the first thing that comes in your mind where that child needs your help. 3, where's she go? First thing that comes up in your mind. What comes up? Where is she? She's with your father. What's happening with your father? Takes me into the elevator.
takes you into the elevator. What happens next? Puts me between the shelf. He's holding me by the throat. He's holding you very firm, and how's that make you feel? I think I'm gonna die. You think you're gonna die? Keep going through it. What happens next? Keep going through it. You think you're gonna die. What happens next? What happens 흡연과 next?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은데 최면사는 어린 시절의 아버지에 대한 나쁜 기억을 들춰냅니다. You're locked in your room. And how's that make you feel? Not too good, does it? Let's rewind this. 3, 2, 1, like we're rewinding a video. And along that long road. 칼라의 경우엔 아버지에 대한 나쁜 기억이 불안으로 나타나고 결국 흡연자로 만들었다는 것이 최면사의 결론이었습니다. Tell her you're going to stand in front of the group. He's right in front of you. And I want you to say these words, and I want you to feel the... People come in here after 20 years of therapy. They know why they do the things they do, but they still feel that anger, that rage after this. It's a shift in the way you think. It's like, I know my mom was like that, but it don't bother me anymore. I do deserve it. Or people, for the first time in their life, are standing up for themselves. That's the difference, this work. 중학교 때부터 1년에 10kg씩 급속도로 살이 쪘다는 은정 씨. 이제는 밖에 나가는 것이 싫어졌다는 그녀에게도 어떤 억압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졌습니다. 우리는 은정 씨와 함께 무의식의 세상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는구나. 그런데 네가 꾸는 꿈이 어떤 거지? 가수. 응? 가수. 응? 가수. 가수. 가수가 되고 싶은 꿈. 응?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그걸 잘못하겠다고 지금 생각하시네. 응? 그래. 우리는 얼마든지 꿈을 바꿀 수도 있고 새로 택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응? 알지만 나는 안 돼. 알지만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뭐가 안 돼요? 어떤 게 안 되죠? 지금 더 그런 것이 나를 가슴 아프게 하네. 아무래도 앞길이 막막하다 보니 가수가 되겠다는 꿈이 큰 부담이었던 모양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이에 내가 아주 행복스럽고 좋았던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친구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아, 중학교 때 처음으로 친구가 생겼을 때, 그죠? 그랬군요. 왕따였어요. 그때 다른 애들한테서는 왕따였어요. 그랬었구나. 그러니까 왕따를 당했던 때와 은정 씨가 폭식을 했던 때가 맞아떨어집니다. 어쩌면 은정 씨는 그 아픔을 먹는 것으로 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식이 생리를 지배한다는 전제가 있거든요. 그런 의식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깨우쳐 줌으로 인해서 그 의식을 바꾸면 즉 그 내적 지도를 바꾸면 이쪽으로 나타나는 것도 바람직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좋은 해결 방법을 잠재의식 속에 주입시키는 과정을 통해 아픔을 씻어갑니다.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죠. 꿈을 안 꾸면 이루어지는 것도 없죠. 자기 자신을 믿을 것. 두 번째, 꿋꿋하게 앞을 보고 나아갈 것. 세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해서 위를 보고 올라갈 것. 편안하게. 그런 자신감이 들어요. 아까보단 홀가분해. 그냥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아. 아까보다. 결국 사흘 만에 굳은 결심을 철회하고만 노경환 씨.
그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또 어떤 장벽이 있을까요? 지금 이 상태라면 내가 얼마든지 끊는데 또 어떤 분위기가 나를 또 담배를 피게 만들까 이런 생각. 그때 가면 또 실패할지 않을까. 나도 모르게 무식적으로 또 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담배를 피는지 어떨 때 주로 폈는지 그걸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시간. 취재팀은 그가 담배를 피고 싶은 때와 그런 자신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객관화해 봄으로써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를 찾고 싶었습니다. 담배에 대한 그의 생각은 대체로 좋은 친구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며 잦은 실패 때문인지 자신에 대한 믿음이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심삼일인데 3일만 끊어도 성공한 건데 야 진짜 한 10년 끊고도 담배 피우는 사람들 보면 참 아깝더라고요. 아 내가 저리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지금부터는 안 돼? 그러고 보니 은정 씨의 경우에도 매사에 자신에 대한 믿음이 박약했습니다. 지금 나는 안 된단 말이지. 이런 것이 안 되는구나. 이런 부정적인 태도는 결심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팀과 설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교입니다. 설문 결과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창의적이며 효율적인 리더십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관적인 기분, 아주 긍정적인 기분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 주위도 다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일명 왕자병 공주병이지만 그거가 지나치지 않고요. 그리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약간의 공주와 왕자 착각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긍정적인 인간용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그 노하우를 일본의 생활습관 바꾸기 전도사인 나카이 씨에게 배워볼까 합니다. 그는 현재 행복한 성공자라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41살인 나카이 씨는 일찌감치 요식업에 뛰어들어 프랜차이즈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또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종 분야의 경영 컨설턴트로 활약 중입니다. 그가 처음 긍정적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한 것은 책을 한 권 내면서부터라고 합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니 꿈을 이루기가 훨씬 수월했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으로 고안해낸 것이 바로 보물지도. 자신의 꿈을 이미지로 펼쳐놓는 것입니다. 今ここにはすでに叶ったものとそれからこれから叶えたいものと両方貼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毎日毎日何回も何回も見ることによってさっきのアンテナと同じですよね。その宝地図に貼った分だけのアンテナが立って毎日無意識に意識しなくてもですね入ってくるので意識しなくてもその情報を引き寄せられてで結果いろんなことを考えますからその実現するスピードが速くなってくるというそういう非常に強力なツールで 이미지를 통한 자기 암시가 기적 같은 일을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가 꼭 갖고 싶던 고급 자동차. 그 사진을 보물지도에 붙여놓고 보름 만에 그는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운 그 차를 거짓말처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또 하나의 노하우는 일명 매직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もうだいぶ年季が入ってますけどこういうクリアファイルにですね入れてるんですけどもこれがですね本に書いている例ということでこれはビジネスのことなんですけども 그러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시간별로 정리하고 또 거기에 중요도까지 정하여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해야만 목표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매직 리스트는 일일, 주간, 월간, 연간으로 나누어 분류해야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지도가 깃발이라면 매직 리스트는 거기까지 도달하게 하는 작전 명령서인 셈이죠.
意識の領域に新しい習慣をですね習慣化するっていう情報を入れないことにはですね無意識の領域の習慣は変わらないので、ですからその意識的に入れるんじゃなくて無意識の中にも自動的にその情報が入ってくるシステムを作り込んでしまわないとですね三日坊主というのは努力では克服できないので。 지금까지 나쁜 습관을 버리는 마음 자세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알아볼까 합니다. 지독한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 이 중에 이동포 씨가 있습니다. 60부터가 아닌 단주 후부터 새로운 인생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다. 예, 제가 이게 항상 모임에 이러한 모임에 갈 때마다 가지고 다니는 단주 가방입니다. 단주 가방이요? 네, 단주. 10년 전까지 그는 아무런 희망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반복하는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뭐 평화롭게 꿈에 부풀어 있던 꿈 같은 시절이 다시 올 수 있을까? 20년 동안 술 없이는 단 몇 시간도 살 수가 없는 폐인이었습니다. 딱 반병만 먹겠다고 결심을 하고 먹어요. 반병만 딱 먹고는 술병 타자 먹다가 뚜둑 깨잖아요. 그게 2분도 안 돼서 후회가 돼. 저거 마저 먹고 버릴걸. 그럼 그 미련 때문에 한 병 더 사러 간다고요. 한 병만 더 먹어야지. 한 병 더 먹으면 술까지 약간 돌잖아요. 한 병만 더 먹어야지. 그 술이 약간 취한단 말이야. 아이 기왕 입에 된 거. 19일을 먹었다는 거예요. 19일을. 예. 밥도 안 먹고 오줌 똥 방에다 싸가면서 나중에 나올 것도 없으니까 오줌만 질질 싸면서. 그러나 이제 그는 경매 전문가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1208호. 13층이 하나 있고 요짝이 6층이 하나 있고요. 집이 굉장히 많아요. 예, 맞습니다. 10년 전 독한 마음을 먹고 단주를 감행했습니다. 중독이 심했던 만큼 지독하게 힘든 사투였다고 하네요. 예, 주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술이 먹고 싶고 할 때 주로 이런 책들을 보면서 내가 결심했던 것들을 잊혀지지 않으려고 이런 책들을 보면서 마음을 또 다시 다지고 다짐하고. 기왕 책 보는 김에 돈 버는 책을 보자 해서 시작한 독서가 현재 그를 경매 전문가로 만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나쁜 습관을 밀어내기 위한 그만의 좋은 습관들이기는 바로 운동이었습니다. 그는 체육관 주인이자 바디빌더이기도 합니다. 어디 화풀이 스트레스 해소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생각해낸 것이 이걸 내가 화를 체육관에서 풀어야 되겠다. 울분을 체육관에서 풀어야 되겠다. 세 번째 그만의 중독 탈출 노하우는 명상입니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체육관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말이 거창의 명상이지 자기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미국의 뇌과학자 리차드 박사는 티벳 고승들이 명상을 한 후 뇌를 분석해 본 결과 좌뇌가 발달하여 행복감이 커진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한 연구 결과는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더 잘 알려진 심리학 실험입니다. 쉽게 말해 어린이들이 15분을 참고 초콜릿을 먹지 않고 기다리면 2개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어린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어린이는 오롯이 15분을 기다리는가 하면 얘들아, 시간 기다렸어? 오래 기다렸구나, 그치? 내가 홍보는 왜 그렇게 됐어? 어떤 어린이는 잠시도 참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욕망을 자제할 수 있었던 어린이들이 10년 후 학업 성적과 교우 관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한 것은 초콜릿 생각을 떨쳐버리고 다른 퍼즐 놀이를 하는 등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할 때 15분을 더 견디기 쉬웠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보상물이 아니고 좀 더 장기적인 오랫동안 기다려서 더 얻게 될 더 큰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바로 나한테 놓여져 있는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데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도 필요하고요. 다른 행동으로 대안적인 행동을 바꿔낼 수 있고 다른 습관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 번의 실패 후 꾸준히 다이어트를 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한 은정 씨. 늦은 시간 편의점에서 돌아오는 길
그녀가 가방에서 바나나를 꺼내듭니다. 뭔가 먹고 싶은 생각이 들 때를 위해 영양과 포만감을 충족시켜줄 과일을 미리 준비해둔 것입니다. 다른 행동을 통해 행동을 환기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먹는 것을 바꿔주는 것도 환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뎅? 오뎅 한 4-5개? 달랑 요거 하나로 오뎅 4-5개를 물리친 셈이죠. 일부러 이제 검연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도 적으셨어요? 예. 다시 노경환 씨가 용기를 냈습니다. 이번엔 좀 재미있게 해볼 생각이라고 합니다. 담배를 끊었으니까 다음부터 내가 담배를 피면 너희들 개다. 그리 알고 응원 부탁한다. 피면 안 된다고 주입만 하면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금연이 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생각하며 편하게 해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노경환 씨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많이 도와줄게. 몰라. 그냥, 몰라. 음식도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열심히 같이 운동 다녀주고. 저도 컴퓨터 게임을 끊을게요. 그래? 약속. 노경환 씨, 이번엔 진짜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한 달째 되던 날 병원에서 은정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모르겠어요. 표정이 많이 밝아진 은정 씨가 엘리베이터를 지나갑니다. 엘리베이터 안 타요? 네? 무슨 소리예요? 엘리베이터라니. 계단을 이용하라고 그랬잖아요. 계단을 이용해야죠. 12층인데? 시험 좀 올라가면 되죠. 어차피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에 넘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좀 무리를 했나 봅니다. 처음부터 괜히 힘 뺐나 봐. 힘들어. 하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야 더 큰 비상을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엘리베이터 타지 그랬어요. 안 돼. 그건 아니야. 여기서 엘리베이터 타면 내가 지는 거야. 안 돼. 거울 눈금을 보면은 체중이 별로 차이가 없죠. 네. 근데 실제로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그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그 사이에 중요한 게 체지방률인데 그것이 4% 가까이 빠진 것입니다. 이 수치는 운동과 식이요법을 잘했다는 성적입니다. 이게 거의 4덩이가 빠졌습니다. 굶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적게 먹은 것도 아닌데 식단을 좀 바꾸고 체중이 많이 줄지 않아 아쉽지만 은정 씨 얼굴에 만족이 차 있어 보이네요. 이 습관을 계속 지켜나가다 보면은 내 꿈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수가 되고 싶다는 그런 꿈. 얼마나 걸릴까요? 한 2-3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있어요. 자신감을 가져야죠. 생각해보면 결국 나의 나쁜 습관을 만든 장본인은 바로 나입니다. 결자 해지, 결국 내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번엔 한번 믿어보자고요. 내 안에 길이 있다는 걸, 내가 희망이라는 걸.